요즘 청년 세대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면 집 사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아주 많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서울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려면 32년이 걸리고 강남권에 사려면 최소 74년이 걸리는데 청년들이 어떻게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값은 우리 청년 세대 또는 중년층, 중산층에도 너무 고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울 아파트를 직장인들이 월급을 모아서 산다라고 하면 얼마를 모아야 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각자의 소득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몇 년일까요?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서울 아파트 시세를 분석한 것을 보니까 재임 기간인 2022년 5월부터 25년 4월까지 강남 3구가 아닌 비강남 서울 22개구 아파트의 경우 30평대 기준으로 11억 6천만 원에서 10억 7천만 원으로 한 9천만 원 정도 7% 정도 평균적으로 하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전반적으로 하락한 거죠. 그런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의 아파트 30평대 기준으로 KB 부동산 시세를 평균적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26억 2천만 원에서 30억 9천만 원으로 4억 7천만 원 정도 한 18% 정도 올랐습니다. 강남권은 오히려 지난 3년 동안 이 정도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21년 말까지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초급등을 하다가 22년 하반기부터는 하락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여러 가지 특례론을 해줬죠. 또 문제가 있는 부동산 PF를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이걸 지지부진하게 끌고 오다 보니까 다시 집값이 또 오른 겁니다. 그렇다면 전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를 보면 강남 3구가 아닌 마포 지역,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30평대를 기준으로 2017년 가격을 보겠습니다. 5월에 8억 중반에 썼다가 4년이 지난 22년 4월에는 18억 중반까지 올랐으니까 125% 올랐었죠. 이게 22년 5월에 정권이 바뀌면서 15억 원대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25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분위기로 인해서 다시 2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남 아파트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반포자이 아파트 30평대를 기준으로 보자면 2017년 5월에 15억 초중반의 가격에 거래가 됐었죠.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쌌던 거였습니다. 이러던 것이 22년 5월쯤엔 39억까지 치고 올라갔으니까 한 16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25년 최근 거래를 보니까 44억까지 또 치고 올라갔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다시 세종시가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를 예로 들어보겠는데요.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 1단지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 30평대를 보니까 2017년에 분양권 거래가 3억 중반에서 4억 초반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22년 거래를 보니까 7억 중반에 거래됐고 심지어 21년엔 8억 9천만 원에도 거래가 됐으니까 한 120% 정도 오른 거였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5억 후반 6억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전국적으로 엄청난 부동산 상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참에 내가 집을 못 사면 나는 벼락거지가 된다 라고 해서 모두가 빚을 잔뜩 내서 집을 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지방은 최고점 대비 많게는 50% 적게는 25% 정도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지방도 어느 지방이냐에 따라서 가격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서울 아파트의 경우는 직장인이 과연 몇 년치의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몇 년 만에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임금이 2025년 기준에 4,214만 원이니까 월 351만 원입니다. 사실 이 금액도 다소 높게 잡은 수치인데요. 고소득자가 많아지면서 평균은 끌어올렸지만 사람 수로 따지면 351만 원보다 좀 더 낮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평균 소득으로 봤을 때 월급을 받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숨만 쉬고 살면서 월급을 모아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서울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역시 2025년 기준으로 13억 8,289만 원이니까 32년이 좀 더 걸립니다. 한마디로 서울 아파트의 PIR 지수는 32라는 얘기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갑니다. 2021년 서울 아파트의 PIR 지수를 한국부동산원은 13.4로 발표를 했었고 KB국민은행은 19.0으로 발표를 했었죠. 이 두 기관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왜 많이 나냐? 샘플과 조사 방법의 차이도 있겠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손장난을 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서울 아파트의 PIR 지수는 제가 볼 때는 32입니다. 32면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뉴욕 집값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뉴욕은 PIR 지수가 5.7입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뉴욕의 평균 소득이 우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죠. 뉴욕의 맨하탄과 같은 핵심 지역은 세계 최고의 부동산 가격을 자랑하지만 매매보다는 임대 시장이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은 이렇습니다. 도쿄를 보겠습니다. 도쿄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PIR 지수가 4에서 5입니다. 이게 2020
2022년 기준인데요. 일본은 지난 25년 동안 소득도 안 오르고 집값도 안 올랐습니다. 최근 다시 조금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PIR 지수가 한 7 정도는 될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영국 볼까요? 영국은 PIR 지수가 8.5입니다. 역시 2022년 기준인데요. 영국의 집값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서울보다는 훨씬 더 낮은 편입니다. 자, 다음 홍콩과 서울을 비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홍콩은 PIR 지수가 21에서 23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소득 대비 주택 구매 부담도 매우 큰 편입니다. 그런데요, 홍콩의 PIR 지수는 25년 올해는 좀 더 내려갔을 겁니다. 왜냐? 홍콩의 집값이 중국의 부동산 개발사들이 망하는 바람에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죠. 자, 이 정도로 서울 아파트 값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높은 편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고요. 그렇다면 강남 3구의 아파트는 어떨까? 경실련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강남 아파트를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살 경우 2022년 5월엔 69년이 걸렸었고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연말에 22년 연말에 보니까 62년으로 줄었다가 24년 다시 70년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25년 4월 기준으로 보니까 74년이 걸리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걸 강남의 반포자이 30평대로 샘플을 딱 잡아서 체크를 해보면 74년이 아니라 거의 100년이 걸립니다. 월급 모아 반포 아파트 살려면 100년이 걸립니다. 말이 됩니까? 아무튼 32년에서 74년 동안 여러분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월급을 모아서 그때 가서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이 아파트 값은 또 저 멀리 도망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레버리지, 빚을 이용해서 집을 마련했다가 집값이 오르면 다시 갈아타기를 하고, 역시 그래서 빚은 자꾸 늘어나면서 생활비는 자꾸만 줄어가기 때문에 결국 소비가 줄어들어서 경기 위축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대출도 소득이나 담보가 있어야 가능하죠. 이 빚도 아무나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강남의 유주택자들은 빚으로 끌어올린 이 부동산의 가격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고, 이렇게 자산가들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이 양상으로 인해서 중산층과 서민층은 주요 지역의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외곽에서 외곽으로 또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 자산을 불려 이 양극화를 해소해 보려고 중산층, 서민층은 집값이 오르면 또다시 영끌을 많이 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하나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경실련 통계상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강남 아파트는 10% 이상 하락을 했었고, 비강남 아파트는 같은 기간에 8%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23년부터는 다시 비강남 아파트 시세가 계속 하락을 하고, 반대로 강남 아파트는 다시 상승을 시작했죠. 그리고 25년 4월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의 변동률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똘똘한 한 채, 또 똘똘한 한 채를 넘어서 안전자산으로의 투자라는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 시기죠. 조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을 보면 부동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요즘 청년 세대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면 집 사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아주 많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토대로 지난 1분기 서울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평균 매매가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4억 5,900만 원입니다. 평균 전세 보증금도 6억 5천만 원이죠. 작년 동기 대비 평균 매매가가 25% 이상 상승했고 전세값은 2.3% 상승한 수치이죠. 이것은 제가 볼 때 평균가라기보다는 지난번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주면서 생긴 일시적 급상승이 원인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정도로 또 값이 올랐기 때문에 청년들이 집을 포기하는 겁니다.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서울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려면 32년이 걸리고 강남권에 사려면 최소 74년이 걸리는데 청년들이 어떻게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에이, 서울이나 강남을 벗어나면 아파트 많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의 아파트들도 강남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거리가 어느 정도니까 강남 아파트 거기가 얼마면 여기도 얼마로 더 올라야 된다, 이런 계산들을 하기 때문에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값은 우리 청년 세대 또는 중년층, 중산층에도 너무 고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난 정부나 지지난 정부 역시 결국 우리들의 부동산 안정화는 만들지 못했고, 우리들의 삶은 부동산 하나 껴안자고 너무 힘든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거냐면 서울의 강남의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 상황입니다. 상가든 오피스든 여기저기 많이 비어가고 있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에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것 아니냐 하는 삶의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과연 다음 정부는
부동산 문제 어떻게 대처할까요? 대처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하고 의미 있는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표용호TV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모르겠지만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런저런 리스크를 잘 간파하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챗GPT 써보셨습니까? 챗GPT를 쓰려니까 왠지 어려운 것 같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요즘은 연세 드신 어르신도 또는 젊은 학생들도 챗GPT를 많이들 쓰고 계신데, 챗GPT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챗GPT를 쓰시는 분과 안 쓰시는 분의 차이가 참 많이 나는데요, 챗GPT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또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마케팅에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여러분 또 기업인 여러분 많은 분들이 챗GPT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챗GPT 이거 왠지 모르게 어려워 보이죠? 1시간만 배우면 누구나 쉽게 챗GPT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표용호TV에서 여러분이 뒤처지지 않는 IT인이 되기 위해서 챗GPT 무료 강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을 참조해서 신청하시면 50명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